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권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버디입니다. 일반 교감이고요. 아직 잘 살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후 교감만 하니까 이 아이도 별이 됐을까 혹시나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함께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름은 버디라고 하고요. 주신 질문은 어, 굉장히 많아요. 원래요, 일반, 일반 교감이든 사업 교감이든요, 유료 교감은요, 유튜브에 공개를 하신다 하면은 질문 5가지와 요청의 말 2가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비공개이실 경우에는요, 질문 3가지와 요청의 말 하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음,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혹시나 유료 교감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요, 어, 질문을 이렇게 보내주실 때요, 숫자를 한번 적어줘 보세요. 네, 질문 1 하고 질문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뭐 꼭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숫자를 안 달고 질문만 보내시잖아요. 그럼 그 질문 한 문장에 질문이 2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가 질문이요, 추가 질문이요. 지금 이 버디의 견주께서도 추가 질문이요, 추가 질문이요 해서 2번의 추가 질문이 왔는데요. 그 2번의 추가 질문에 질문이 5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자세히 안 보셨겠지만. 저는 질문을 끊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복합적인 질문은 아이에게 전달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은 간단하게 끊어야 되거든요. 주신 추가 질문이요 라고 2번이나 추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추가 질문만 5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또 이제 이미 제일 처음 보낸 그 메일에 이미 이제 또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숫자를 한번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를 적으면 내가 질문을 몇 가지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시면서 간결하게 또 이제 스스로 이제 그게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받으면요, 다시 숫자를 달고 다시 또 옮겨야 돼요. 사실은 그런 복잡한 과정이 이제 거쳐지게 되는데,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뺐습니다. 그 중에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을 넣었고요. 이건 뭐 그렇다, 다 질문이 다 중요하시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순위 그렇게 좀 중요도를 봐서 이건 좀 빼도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뺐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해드렸고요. 추가 질문은 하실 수 있어요. 추가 질문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5개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 7개 이상은 넘기지 않으셨으면 해요. 질문이 7개가 넘어가 버리면요, 어, 대화를 자세하게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질문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그러면은 대답을 엄마라고 적고요. 저는 교감에서 방송을 할 때요, 네, 엄마랍니다. 그 다음 질문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엄마라고 하면요, 왜 엄마가 좋으니? 라고 저는 물어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대화라는 게 아무리 질문과 답이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좀 더 자세히 물어볼 수 있는 건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집중하는 시간이요, 길지가 않아요. 네. 아이들과 교감을 하면 사람처럼 마주해서 앉아서 편안하게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요. 질문 수가 많으면요, 다음 질문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묻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걸 별로 네, 추천드리지 않아요. 다른 래커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긴 해요. 질문을 추가하면은
질문 하나당 10,000원씩 이렇게 추가를 하세요. 네. 네. 어차피 하는 거 저도 추가 비용 있습니다 해서 돈 10,000원씩 받으면 더 좋겠지만 교감의 질이 떨어져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네. 그냥 깊게 못 들어가니까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7개 이상은 거의 안 받으려고 해요. 아니면 말 없이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나요? 많이 보내주신 분이 많으세요, 실제로. 네. 그러면 저는 카톡으로 만약에 온 경우에는 카톡은 이제 응답이 빠르니까 제가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뭐 드릴 수도 있지만 메일로만 오면요. 이게 시간이 딜레이가 많이 돼서 보통 저는 교감을 하루 전에 또는 당일 아니면 몇 시간 전에 내용을 자세히 보거든요. 그 외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 있게 문제 이렇게 메일을 살펴보질 않아요. 미리 살펴보면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 질문 받은 거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교감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질문을 살펴보질 않아요. 그냥 메일이 오면요. 누구지? 하고 확인해요. 그냥 그거예요.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뭐 추가요 하면요. 저는 제가 해야 될 것만 5개면 5개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통보 없이 교감하지 않아요. 그 내용을. 그래서 혹시나 서운하게 생각하실까봐 이 영상 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 교감하지 않습니다. 추가 질문 많이 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못해요. 집중력이 안 돼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특히나 그나마 일반 교감은 좀 편안해요. 네. 뭔가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지만 사후 교감은 특히나 더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일반 교감이라 그래도 뭐 심적이든 육체적이든 어쨌든 좀 마음이 좀 편안하긴 한데 그래도 같아요. 집중하는 시간은 집중한다라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적어주신 추가 질문이요 하고 주신 것 중에는 몇 가지는 내용이 없을 겁니다.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를 타면은 숨을 헐떡이고 불안해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한 곳이 없는지 알고 싶다 하셨어요. 보미처럼 늦게 아픈 것을 늦게 알고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차를 타면 불안한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전 여기서 사실 숨을 헐떡이는 이유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어디가 아픈지도 알아봐야 되고요. 어디가 아프고 불편한 데인지도 궁금하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건 벌써 질문이 2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또 하나로 묶었어요. 어찌됐든 이것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번호를 달면요. 이건 2번까지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한번 달아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도우미가 없어서 혼자서 심심하거나 우울하진 않은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던 도우미가 혹시 가끔 와서 놀아주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책할 때 다른 강아지를 볼 때마다 항상 짖는데 왜 그런지도 알고 싶어요 라고 또 주셨고요. 엄마가 바빠서 올해도록 함께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교감을 나눠서 이제 영상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디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버디 안녕. 응? 누구지? 라고 합니다. 엄마가 버디에게 궁금하신 것과 버디에게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신 질문을
전화를 왔어 라고 네, 제가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잠시 이야기 전해도 될까? 라고 네, 물어봤어요. 그럼요. 그럼 네, 안 될 이유가 없죠. 라고 합니다. 고객의 첫인상? 예, 전해지는 느낌은 이렇습니다. 목소리는요. 한 7살에서 8살 정도의 목소리. 그리고 까칠한 아이, 고집센 아이, 그리고 자기가 이쁘다는 걸 알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냥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자존심이 강한 아이입니다. 고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혹시 차를 타면 숨을 헐떡인다고 엄마가 걱정하시는데 왜 그런 걸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유는 잘 몰라요. 단지 기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봄이처럼, 네, 봄이처럼 문제가 있어서 나도 병원에 가게 될까봐 무서워요. 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랬구나.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봄이. 어딘가 이동한다라는 것 자체에 지금 이 아이는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차라는 걸 타면은. 그래서, 그럼 버디 몸을 내가 좀 잠깐 살펴봐도 될까라고, 네,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주세요. 라고 합니다. 보통은 뭔가 좀 몸을 살펴봐 주는 거를 기다렸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아마, 게시탈트를 제가 해서, 게시탈트를 해서 아이들의 몸을 살펴보기는 하는데, 이걸 다 믿을 건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전 수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달받은 내용이 100% 맞는지 100% 틀리는지도 잘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물어볼 땐요. 사실은 에커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예, 의사한테 물어보면 가장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에커는 도움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의사한테 가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이 아이의 심장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장이 좀 빨리 뛰어요. 쉽게 흥분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요, 여기는 흥분을 굉장히 빠르게 해요. 빨리 흥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있습니다. 이 심장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건요, 빠른데, 그리고 긴장한다라는 것도 느껴지고 있고요. 하지만 조절 가능하다라는 것도 네, 동시에 느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느낌은 네, 전해지지는 않고 있어요. 쉽게 흥분하는 것만 조심히 살펴봐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보디는 네, 심장에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왼쪽 눈의 시력이 약간 떨어지는데 라는 것을 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앞발, 네, 왼쪽 앞발을 조금 조물조물 주물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혈액순환이 덜 되는 느낌? 네, 왼쪽 앞발이 좀 주로 그게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배에 가스가 조금 찬 정도, 배에 가스가 좀 차 있고요. 그리고 머리 쪽 피부하고요. 네, 이런 머리 쪽 살살 긁어주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 부분 또 약간 가려워 긁고 싶어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피부병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는 한 며칠 후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교감한 내용은요, 느껴지는 것들은 그 당시 실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어쩔 때는 며칠 후의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가 없어서 혼자 지내는데 심심하거나 우울하진 않니? 라고 네, 물어보았습니다. 말이 없어요. 네,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한 곳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숨이 바빠지는 것이 다시 느껴져요. 심장이 다시 빨라진다라는 게 또 느껴지고요. 그러면서 공허함도 같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공허함, 그리움, 네, 그리움과 무언가 여러 가지가 지금 뒤섞여서 그렇게 있는 상태예요. 슬퍼합니다. 잃어버림, 채워지지 않는 공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걸 말로 또는 이렇게 언어로 전할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이 느껴져요. 버디는 지금 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혹시 보미가 가끔 와서 놀아주고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라고 합니다. 다만 가끔씩 기억나곤 있어요.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도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이긴 해요. 같이 지냈던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아이가 오는 것을 보는지, 예, 뭐 쉽게 말해서 강아지 귀신을 보는지, 예,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보기는 보는데요. 제가 교감하면서 이런 질문을 몇 번 하고 그때 상황을 게시탈트를 통해서 제가 바라본군요. 무언가 있다라는 건 알아요. 저게 뭔지를 모를 뿐이지. 예. 무언가가 있어. 그렇지만 얘 눈에 보이는 건요. 이 강아지들 눈에 보이는 건요. 아지랑이 있잖아요. 아지랑이. 네. 아지랑이 같이 공간이 뭔가 이렇게 이그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 그런 동그란 것들이. 예, 그런 동그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뭔가 저게 뭔지 모르지만 짖기도 하고 뭔지 모르니까요. 경계를 해요. 그리고는 어쩔 땐 무언가 찾을 때도 있어요.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뭔지 모르지만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같이 와서 예전에 같이 있던 동료야 이제 놀아야지 놀아줘 이런 개념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데 고양이는 좀 달라요. 고양이는 알아요. 네. 왔었다는 걸 알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고양이는 좀 다릅니다. 네, 네.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기억만 할 뿐이라고 합니다. 같이 와서 뭐 놀아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매일 발을 핥고 있는 거니?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발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해져 오는 정보는 이렇습니다. 교감을 하다 보면요. 거의 동시에 아이와 동기화될 때가 있어요. 네, 아이가 느낀 특히 육체적인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교감을 시작함과 동시에 게시탈트를 하기도 전에부터 같이 동기화되는 경우도 있고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게시탈트라는 스킬을 써서 아이와 한 몸이 되어서 느껴보는 그런 경우도 있곤 한데요. 지금 이 버디한테 느껴지는 건요. 정확히 저도 느껴지는 건데요. 손바닥이 저려요. 발바닥이 저려요. 네, 저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같으면요, 저리면요, 그냥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손이 곱는다고 하잖아요. 춥거나 그러면 이렇게 손이 곱아서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딱 그 느낌이거든요. 손바닥이 저려요. 발바닥 저리고요. 지금 버디는 손발바닥이 저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라고 보니까요. 혈액순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아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찾아서 아이에게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거는 뭐 어디가 아파서라기보다도요. 네, 음, 혈액순환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산책할 때 다른 강아지들을 볼 때마다 항상 짖는데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네, 물어봤습니다. 버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첫째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 거죠. 다른 아이를 짖는 거하고 엄마를 사랑하는 거하고 사랑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싶어서 저는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 다시 물어봤어요. 엄마가 다른 강아지 보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보지마! 하고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엄마가 나를 안아주시거든요. 라고 합니다. 아, 그런 거구나. 알았어. 네,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네, 다른 강아지를요, 오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보는 게 싫으니까. 다른 강아지들을 보는 게 싫대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만의 엄마여야 되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또 엄마가 안아주는 거예요. 네. 사랑받고 있다라고 버디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마리 토끼를 버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잡고 있는 겁니다. 네.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에게 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다른 동물 친구에게 뭐라 하지 않아도 엄마는 너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셔. 그러니 엄마를 곤란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전했습니다. 온전히 엄마와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길 바래. 엄마는 지나가는 자동차와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항상 버디만 보고 산책을 하고 계셔. 버디도 이 점을 기억해주면 좋겠어 라고 전했습니다. 산책은 즐거운 거잖아. 다른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엄마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화하긴 했지만요. 에커가 전했다고 해서 이게 다 하루아침에 네? 하고 그냥 이렇게 딱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전화기는 하는데요. 아이가 수긍할지 안 할지는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마음이니까요. 정보를 전할 수는 있지만요. 행하는 건 아이들 마음이니까요.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짖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버디에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이야기니까 잘 들어줘. 엄마가 바빠서 버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걸 엄마가 항상 미안해하고 계셔. 네,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버디가요, 무언가 한풀 꺾인 듯한 느낌입니다. 얼굴 모양이.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니까. 네,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할 말이 있을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기운 냈으면 좋겠어. 내가 아직 옆에 있으니까. 네, 저에게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매우 짧아요. 네,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간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질문을 장황하게 하면은 그게 다 전달이 안 되기도 하고요. 시간을 많이, 요점은 간단한 건데 서두가 길면요. 전달하는 저도 에너지도 많이
들고 여러모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질문은 간단하게 요점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자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새로운 분들이 보시고 보니까 이 이야기는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메일 주세요.